안녕하십니까, 송기술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2권 산림개발 및 보존. 이번 시간은 1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136번 임도의 유지관리에서 사리도의 유지보수 방법입니다. 104의 1교시에서 사리도의 유지보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임도의 유지보수에서 사리도를 살펴보면 사리도의 정상적인 노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수입니다. 횡단 9배 5에서 6% 정도로서 노면의 배수와 종단 9배 방향의 배수를 축구로 유도하여 노면 외로 배수하게 됩니다. 노면의 정지는 가능한 한 비가 온 후 노면이 수변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고, 방진 처리는 물, 염화칼슘, 폐유, 타르, 아스팔트 유제 등이 사용됩니다. 갓길이나 노측이 교통으로 인하여 노면보다 높아 노면 배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레이더로서 정형하고 롤러로 다지며 제초나 애부를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합니다. 사면에 대한 유지관리는 지형이 험준하고 강수량 일시적 집중적이고 사면 유지에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식생사면은 나무가 너무 크게 되면 풍우에 넘어져서 비탈면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가시거리에 지장을 주므로 교통의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시기에 가지치기를 실시합니다. 때붙임을 한 사면의 유지는 때를 잘 생육시키는 데 있으므로 1년에 1, 2회 정도 예치하여 다른 식물의 생장을 막아줘야 하지만 파종공, 식생판공은 예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지에 간단합니다. 사면급의 토질,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 강우량과 사면의 관계가 깊으므로 강우시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면으로 직접 물이 흐르지 않도록 배수에 충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 품어붙이기 사면의 관리는 토질, 용수의 유무, 그리고 품어붙이기 두께, 보강철근의 유무 등에 의하여 결함부는 균열이 점점 확대되어 그 수명은 달라집니다. 용수나 토질에 의한 결함부는 품어붙이기 비탈면 보수공은 적합치 않습니다. 보강철강이 없는 결함부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보강철강을 넣고 앵커형 볼트를 본바닥에 고정시킨 후 재시공합니다. 다음 사면 구조물은 수시 점검하여 결함부의 원인을 제거하고 보강하거나 보수합니다. 옹벽의 경우에는 전도, 활동, 치마, 균열 등에 의하여 파손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것은 성토지반 옹벽 기초부의 세굴입니다. 돌쌓기, 돌붙이기, 콘크리트 붙임공에 있어서는 균열 또는 치마로 파손되기 때문에 기초치마 그리고 용수의 내압에 주의하고, 줄눈의 콘크리트 두께가 얇아 초목이 붙어 살면 조기 제거하여 줄눈을 봉합니다. 다음 돌매쌓기는 바닥세굴, 기초붙이마, 배면의 토합과 수압 증대, 용수, 돌 사이의 초목 등의 원인으로서 균열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배불림에 주의해야 합니다. 틀 종류는 용수가 있거나 토질이 연약한 집안에서 효과적이지만 본바닥이 약하기 때문에 배불림, 균열, 틀 안에 매운 돌의 이탈 등을 주의합니다. 다음 배수공의 관리는 배수구는 항상 설계 시에 유수 단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급한 종단 구배로 인한 유토, 지조와 낙엽 등에 의하여 유수 단면적이 적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 점검하여 보수합니다. 축구와 개거의 관리는 노면 배수를 유출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산지부 등의 표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관거와 암거는 막힘으로 인하여 유수 능력이 저하되어 물이 넘쳐 노면이나 성토사면에 재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력, 그리고 진공 흡입기, 기계 등에 의하여
청소하거나 잘 막히는 곳은 개조합니다. 종단 관건은 수시로 폐적물을 청소할 수 있도록 20에서 30m 간격으로 물바지를 설치하며, 특히 개거 또는 축구와 연결되는 관건은 물바지를 설치하여 이어지도록 합니다. 다음 노면관리는 제설로, 적은 강설에는 체인 또는 스노우 타이어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10cm 이상에서는 통행이 곤란하므로 제설판 또는 그레이더를 활용하여 제설합니다. 밀어내기 제설은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휠트랙터 등의 제설판을 달거나 불도저, 그레이더의 토공판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품어내기 제설은 전용기계나 자동차 또는 트랙터에 달아서 기계 전면 부분의 눈을 품어내기 장치 블로어로 10에서 40m 측면으로 날려보냅니다. 반출 제설은 트럭 등에 싣고 사설장에 운반하는 방법이며 트랙터 셔틀과 스노우로더 등이 이용됩니다. 다음 결빙 관리는 적설 한랭지에서 기온이 0도 이하로 되면 노면이 동결됩니다. 특히 곡선부나 급구배지 등에서는 위험률이 커지므로 마찰 저항이 증대되는 모래, 부순돌, 석탄재, 염화칼슘, 소금 등을 준비하여 뿌립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 임업기술 3권 산림경영 5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참고적으로 이 임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도의 필요성을 보면, 과거에는 임도를 벌채와 땔감 등의 임산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조림, 육림, 수확작업 등의 체계적인 시업과 산림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경영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묘목, 비료, 약재, 기자재 등 물자의 이동과 작업인부들의 출근, 그리고 국민의 산림 휴양욕구 증진에 따른 임내, 드라이브, 그리고 하이킹 등 주변 사람들의 생활수단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림의 경우에는 농산촌, 도로망과 연계하여 임도망 구축으로 산촌 지역의 교통과 타 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등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경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내 또는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농축산물 유통체계의 합리화에도 기여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오지림의 미이용 자원의 개발 촉진과 저가재 그리고 벌채 잔여물 등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과 이용을 촉진시킵니다. 산림의 관리 방법 면에서도 인력 위주에서 기계, 장비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산불의 진화, 병해충의 방제 등 산림의 재해에도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대처합니다. 따라서 임도는 개설할 대상 산림에 대한 입지 상태, 개설 후의 사용 목적과 기능 등에 따라서 개설 위치나 구조 규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임도의 기능은 크게 이동 기능, 접근 기능, 공간 기능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동 기능은 교통류를 신속하게 하고 원활하게 처리해주는 기능으로서 임도 또는 주변 토지에서 생산된 물류를 신속하게 유통시킴은 물론 사람들의 왕래와 여가활동을 위하여 신속성, 안정성,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간선임도, 연결임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접근 기능은 임지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으로 임내 구석구석까지 접근하여 산림작업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이용하는 것으로서 지선, 경영, 임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 공간 기능은 제한된 공간을 갖는 집약적인 임업에서 집재, 집적, 주차 등의 수집된 산물의 처리 장소로 사용되며 휴양림 등에서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동성과 접근성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동 기능을 크게 할 경우에는 접근 기능이 큰 임도에 비하여 교통량이 많고
통행 길이도 길고 속도도 빨라지고 운반 능력이 큰 자동차의 통행 목적으로 이용되므로 임도의 구조, 규격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하여야 그 기능에 알맞은 교통률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에서는 임도의 기능과 이용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성과 접근성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임도, 간선 임도일 경우에는 통행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동성이 많을 때 적습니다. 그리고 통행 길이는 길고 짧고 간선 임도 속도는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 작업 운전은 늦고 자동차는 이륜구동이고 작업 운전은 사륜구동, 그리고 통행 목적은 통행적이고 이건 작업적입니다. 간선 임도는 이동성이 강조되고 작업로에는 접근성이 강조됩니다. 임도의 역할로는 크게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고도 발휘, 임업, 임산업의 진흥, 그리고 지역 진흥 등이 있습니다. 임도의 임업적인 효과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임도의 역할은 다기능적 역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먼저 임도의 역할은 적정한 산림사업의 추진, 적기에 적절한 산림사업과 다양한 산림사업을 하며 그리고 임업 총생산의 증대로 자원이용 효율화, 조림에 추진합니다. 그리고 임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생산, 조림 경비의 절감과 통근 시간의 단축, 그리고 기계화를 추진합니다. 임업 치료 조건의 개선은 기가 등에 의한 중노동의 경감과 보행노동이 경감됩니다. 이는 먼저 적정한 산림사업의 추진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고도 발휘가 되고 그리고 적정한 산림사업 추진과 임업 총생산 증대, 임업 생산성 향상, 임업 치료 조건의 향상, 임업과 임산업의 진흥을 이룹니다. 또한 그 지역 진흥으로서 지역 교통로 개선, 지역 산업 진흥, 그리고 보건 휴양 자원의 개발 및 제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고도 발휘와 임업, 임산업의 진흥, 지역 진흥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 복지의 향상을 합니다. 체계적인 산림사업이 가능하며 산림이 갖고 있는 다면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의 반출은 신속 용이하게 하며 반출 도중에 손모와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며 반출비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반출 경비를 경감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집약적인 산물 수집이 가능하여 벌채 적지에 갱신이 용이하고 조림비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산림 내 교통이 편리하여 노동 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또한 산림의 보호, 보육, 관리 등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 조건이 향상되면 또한 기계의 도움이 용이하게 되어 작업 방법의 개선과 작업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35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7번 임도의 유지관리에서 임도의 보수에서 임도의 피해입니다. 84회 2교시에서 임도에서 강우 시 피해가 많이 나는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도의 피해를 살펴보면 산림재해 중 임도 피해는 임도의 고유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은 물론 산사태 등의 2차적인 피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임도로 인한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도의 피해 유형을 분석해보면 임도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강우량에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임도 보수는 결국 강우로 인한 재해와 전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임도 피해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강우량으로 인한 임도의 피해는 다음과 같은 크게 6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 정상부의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지와 절도 사면의 붕괴로 인한 임도 피해지, 그리고 배수로, 날개벽 집수정, 횡단 배수로가 부유목이나 낙엽, 토사, 낙석 등으로 막혀서 발생한 임도 피해지, 노면의 침식과 쇄골로 인한 임도 피해지,
성토사면의 붕괴로 인한 인도 피해지, 그리고 인도 횡단불매가 배수로 방향과 반대 방향인 경우에 인도 피해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 피해지는 집중호우나 지질, 지형 등의 자연적인 요건과 인도 노선 선정의 부적합, 그리고 배수시설의 부적합과 미흡, 절성도 사면의 안식각과 안전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시공된 내적 요인들과 복합하여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지질과 지형 형태에 적합한 보수공법을 접목 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도의 피해 유형에 따른 발생 진행 상황을 보면, 산정부의 산사태로 인한 인도 피해, 절도 사면의 붕괴로 인한 인도 피해, 배수로 및 날개벽 집수정 부유물이나 낙엽 토사 낙석 등의 매몰되어 유출 후 차단으로 인한 인도 피해, 노면의 침식과 쇄골로 인한 인도 피해, 성토 사면 붕괴로 인한 인도 피해, 그리고 인도 횡단불매가 배수로 반대 방향으로 시설되어 발생한 인도 피해 등이 있습니다. 1번 산정부의 산사태로 인한 인도 피해는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진행되며, 2번 절도사면 붕괴로 인한 인도 피해는 3번, 4번, 5번, 6번, 1번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3번의 배수로 및 날개벽 집수정의 부유목이나 낙엽, 토사, 낙석 등으로 매몰되어 유출 후 차단으로 인한 인도 피해는 4번, 5번, 6번, 2번, 1번 순으로 진행되며, 4번의 노면의 침식과 쇄골로 인한 인도 피해는 5번, 6번, 3번, 2번, 1번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5번의 성토사면 붕괴로 인한 인도 피해는 6번, 4번, 3번, 2번, 1번으로 진행되며, 6번 인도 횡단불매가 배수로 반대 방향으로 시설되어 발생하는 인도 피해는 5번, 4번, 3번, 2번, 1번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도 피해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인도 피해 발생은 강우량에 비례합니다. 강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과거 인도 신설 시 킬로미터당 낮은 단비로 물량 위주의 시공으로 철저한 안전공사를 실시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피해 발생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절도사면의 피해, 성토사면의 피해, 그리고 산사태로 인한 인도 피해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인도의 절도사면 피해지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절도사면 산 윗부분에 별도의 돌림수로를 시공하여야 하나 산의 형태가 험준하고 인도 시설 공사비의 과다 소요로 인하여 돌림수로의 시설을 생략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절도사면의 안식각을 많이 눕혀 절도사면의 안정을 이루도록 시공하여야 하나, 절도사면에서 발생한 토사 운반량과 공사비용을 줄이고자 흙의 안식각 이상으로 시공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도사면의 자연 피복이 어렵고 강우 시 쇄골 현상이 발생하여 추후에 절도사면 피해지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지형, 지질 형태에 따른 안반의 전리 방향이 절도사면의 방향과 일치할수록 피해지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옆도랑의 경사가 급할수록 배수로 종단으로 급하게 흐르는 유수로 인하여 절도사면의 밑부분이 쇄골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절도사면의 지하수 용출로 인하여 피해지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인도의 성토사면 피해지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인도 피해 원인으로 인도 시공 시 공사비용의 절감과 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성토사면부의 대경목만 수집하고 지피식물의 뿌리와 잡초목을 제거하지 않고 매몰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합니다. 성토사면이 형성된 곳의 산복부의 모든 식생은
뿌리까지 모두 제거하여 표토층과 성토사면 복토용 토사가 서로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나 작업시간, 작업난이도, 공사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작감목과 지피식물의 뿌리를 성토부에 매몰 처리하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성토사면에 매몰된 지피물들이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표토층과 성토층 사이에서 썩고 이로 인한 인활작용으로 집안침하 현상, 성토사면 슬라이딩이 발생됩니다. 표토층과 성토층 사이에 유수가 침투하여 성토사면의 토사가 밀려 사면 붕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토사면의 피해 등, 절토사면의 피해 등 유목, 낙엽, 토사, 암석으로 인해 배수로 및 날개벽, 집수정의 일구가 막혀 유수가 성토사면으로 범람하여 성토사면 쇄골이 진행되다가 성토사면 피해로 발전됩니다. 배수시설의 부적합과 미흡으로 지질, 지형적 여건에 의한 성토사면 피해지가 발생합니다. 다음 산사태로 인한 인도 피해지 발생 원인을 보면 산사태로 인한 인도 피해지 형태는 인도의 절토사면 피해지 발생 원인과 유사하나 다른 점은 인도 피해지가 대형화된다는 점입니다. 발생 원인은 인도 개설 시 지형, 지질 형태에 따른 안반 전리 방향이 절토사면 방향과 일치하거나 전리 틈 사이에 수맥이 흘러 집안 침하 현상, 일종의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하여 산사태 피해지로 진행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절토사면과 성토사면 피해가 동시에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 규모 또한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인도 피해지 복구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인도 시공관리 업무 매뉴얼 2015년 산림청 자료 1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8번 인도의 유지관리에서 인도 노폭 확장 시설 기준입니다. 131의 2교시에서 인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도 노폭 확장 시설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라 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노폭 확장의 개념을 보면 노폭 확장이란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인도의 산불 진화 차량의 진입을 위해 폭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의 노폭 확장 사업 기준을 보면 대상지는 대형 산불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민가 및 주변 시설물 주변 임도이고 작업 임도 및 간선 임도를 노폭 확장하여 산불 진화 임도로 조성이 가능한 임도가 대상지입니다. 노폭 확장 시설 방법은 기존 임도의 노폭을 산불 진화 임도의 노폭 3.5m 이상으로 확장하거나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를 작업 임도 또는 간선 임도의 노폭으로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도한 절토에 의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성토면, 구조물공 등으로 노폭을 확장합니다. 배항 곡선지, 헤어핀 곡선 구간은 차량 교행을 위한 충분한 노폭 확보를 합니다. 성토사면 붕괴 우려 지역은 구조물 설치로 안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임업기계화에 의한 산물 수집이 가능하도록 작업장과 진화차량 작업 공간을 확보합니다. 시설 기준은 먼저 산림관리 기반 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과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임도 기술 기본을 준용하여 시행합니다. 절터부 노폭 확장지에 발생한 잔토는 산지 횡단경사 50% 이하 지역에 차돌림 장소나 작업장을 겸하여 잔토 처리장을 설치하되 층따기를 실시하고 토사 재해 방지를 위한 복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성터부 노폭 확장을 위한 흙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지반의 기초를 확보하도록 하고 기초부 보호를 위하여 비탈면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유효노폭 3m 이상의 직선 구간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용출수나 함수비가 높은 점질토 등으로 구성된 연약지반을 가진 구간의 노체 개량 사업과 마을 주변 주거지와 농경지에 연접한 구간으로서 노폭 확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노폭 확장으로 인하여 동단 경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 배수 체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배수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공도와 연결 부분을 확장할 경우 흙탕물이 공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시설을 해야 합니다. 노면 보강은 노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골재, 쇠석, 석분 등을 혼합골재 또는 기타 노면 보강제로 시공합니다. 종단 기울기가 8%를 초과하는 사질 토양 또는 점질토 토양을 포장합니다. 노면 유수가 분산되기 일정한 간격으로 노면 배수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침식 우려가 있는 지역 옆도랑에는 유수 완화 시설을 설치합니다. 지형에 따라 비포장 구간에 절도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면의 횡단 견사를 조절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토사용 다이크 등을 설치합니다. 인도 피해 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확대는 성토면, 붕괴 우려 지역의 옹벽, 콘크리트 각 동망대 등과 돌쌓기 등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계곡 후에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물너미 포장을 등을 설치합니다. 절토면의 안정과 노폭 확장을 위한 추가 절토를 병행합니다. 노폭 확장을 위한 추가 절토는 절토면의 안정각 1대 0.3에서 1.5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토하고 5m 이상인 경우 단컨기를 실시합니다. 축구의 기능 유지와 충분한 노폭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L형 축구 등을 설치합니다. 절토사면 용출수 지역은 흙막이 공법 등을 시공하여 절토사면 안정화를 합니다. 다음 배수 처리로 용출수가 있는 지역은 암거 등을 설치하고 배수 처리를 위한 배수관을 확대 증설합니다. 배수관의 유출부는 위치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수로, 돌수로, 낙차공, 수면 높이가 다른 수로들을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낙차공 등을 설치하여 쇄골 피해를 방지합니다. 노면에 종단 기울기가 있는 곳은 횡단 개거를 설치하여 유수를 축구 또는 집수정 등으로 유도합니다. 다음 녹화공법은 성토면, 암버럭 등이 많아 파종이 어려운 구간은 복토, 파종 또는 덩굴류 피복 공법 등을 적용합니다. 초류종자 파종으로 절성토면 녹화가 어려운 지역은 종비토를 만들어 파종 후 거적덮기 등으로 사면을 보호하거나 새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화를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인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 산불진화 인도 시설 기준 및 산림청 인도 기술 교본에 따릅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인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4년 산림청 훈령 별표 3의 2 인도 노폭 확장 시설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9번 인도의 시공에서 비탈 안전공법 중 돌쌓기 공법입니다. 84회 1교시에서 찰쌓기와 찰붙임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돌쌓기 방법의 구분을 살펴보면 돌쌓기 축석공과 적석공이란 석재를 쌓아 올려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돌쌓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석재라고 합니다. 이때 특히 비탈 기울기, 비탈 문매, 경사구배가 1대1보다 완만할 경우를 돌붙임 또는 돌붙이기, 장석공이라고 하고 돌붙임의 물매보다 급한 경우에는 돌쌓기 공사라고 합니다. 돌을 쌓을 때 모르타르의 사용 여부에 따라 찰쌓기, 연축과 매쌓기, 공축 의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찰쌓기 공법은 돌을 쌓아 올릴 때 뒷체음, 과충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경고도를 높이고 줄눈 극접에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매쌓기 공법보다는 견고하고 높은 건축 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찰쌓기 공사에서는 뒷면에서의 배수에 주의하고
돌쌓기 시공 앞면적 2에서 3제곱미터마다 지름 3cm 정도의 PVC 파이프 등으로 물빼기 구멍, 배수구, 수발공을 설치해야 합니다. 밀쌓기 공법은 돌을 쌓아 올릴 때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석재만을 쌓는 것으로 뒷면의 침투성 등이 돌 사이에 잘 빠지기 때문에 토합이 증가될 염려는 적지만 경고도 때문에 석축 구조물의 높이에 제한을 받습니다. 돌쌓기 공법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쌓기, 골축과 골적, 그리고 켜쌓기, 수평축과 그 다음에 포적 방법이 기본이 됩니다. 골쌓기와 켜쌓기 방법이 기본이 됩니다. 먼저 그림에서 돌쌓기 공법에서 A는 골쌓기를 나타냅니다. 골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B는 켜쌓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돌이고 여기는 줄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상한 내용은 개정 이목 토목공학 27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찰쌓기와 찰붙임을 살펴보면, 찰쌓기는 돌을 쌓을 때 뒤치음 콘크리트 제곱미터당 0.2에서 0.3루벨과 뒤치음 자갈은 일반적으로 개당 0.2에서 개당이 아니라 미터당 0.2에서 0.3 입방, 다습지로서 퇴적토의 붕괴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터당 0.3에서 0.5 입방 루벨을 사용하며 줄눈의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밀쌓기 공법과는 달리 뒷면에서의 배수를 주의해야 하고, 전면에 2에서 3제곱미터 간격마다 지름 3에서 5cm 정도의 염화 비닐관으로 물빼기 구멍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찰붙임은 돌붙임의 공정의 하나로 돌쌓기 각도 경사가 1:1 미만인 것과 달리 돌붙임은 1:1 이상인 것을 말하며 주로 제방, 호환 등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시공합니다. 즉 45도 각도보다 작은 경사로 돌을 쌓는 것은 돌쌓기라고 부르며, 45도 각도보다 완만한 경사로 돌을 쌓는 것을 돌붙임이라고 합니다. 한편 수평으로 돌을 쌓는 것을 가리켜 돌붙임 중에서도 바닥갈기라고 합니다. 찰붙임은 돌붙임을 할 때 뒷부분에 있는 공간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줄눈의 모르타르를 사용합니다. 토픽 140번 토양 배분 및 유토 곡선 작성에서 토양 배분입니다. 90회 1교시에서 토치장에서 흙을 굴치하여 성토하려고 한다. 이때 굴착 토량, 운반할 토량, 성토 완료 토량의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하여 토량의 최적 변화율에 관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113회 3교시에서 인도 시공에 있어서 흙깎기 또는 흙쌓기 시 사용되는 주요 토적 계산 방법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먼저 토적 계산서 작성을 살펴보면, 토적 계산서 작성은 횡단변도에서 각 측점의 절토, 성토의 단면적, 사면 보호공 등의 수량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공사 수량을 계산합니다. 토적과 사면 보호공 등의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균 단면적법, 양단면적 평균법과 평균거리법, 중앙단면적법을 이용합니다. 토적 계산서는 횡단변도를 기준으로 연속적인 공정에 대한 수량을 산출합니다. 배수 구조물과 기타 부대 구조물 등은 점단위 또는 단거리에 설치되므로 해당 구조물별로 토공량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평균 단면적법, 양단면적 평균법을 살펴보면, 선형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연속적인 토공량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각 측점의 단면적을 계산한 후 양단면을 평균하여 측정가는 거리를 곱하여 토적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토적에 비해 다소 많은 양이 계산되지만,
일반적으로 인도 야게사방과 같이 선형을 이루는 공사의 토적 계산에 이용됩니다. 그림은 평균 단면적법을 나타낸 것으로서 절토 1과 그리고 절토 2의 단면적을 더한 걸 2로 나눠서 거기서 여기에 넘버 1과 넘버 2의 그 사이의 거리를 곱해서 절토량을 산출하고 성토량은 성토 1 부분의 단면적과 성토 2 부분의 단면적을 더해서 2로 나눠서 거리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토량 토적 계산서의 작성 방법을 보면 토적 계산은 평균 단면적법을 사용하고 횡단면도에 따라 토적표를 작성하여 절토량은 다짐 상태로 보정 개수 C 보정합니다. 흑성토의 횡단면도 수량 그대로 기입하고 유용토량은 성토량 보정량계와 흑성토 수량 중에서 작은 수량을 기입하고 이 수량은 유용토 횡단무대 유용토로 처리합니다. 차인토량에는 절토량 보정토량계와 성토량의 차이 수량을 기입하며 성토 수량이 절토 수량보다 많으면 마이너스, 반대인 경우에는 플러스로 기호로 붙입니다. 누가토량란에 첫 측정부터 누계치를 기입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토량의 최적 변화는 L은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을 자연상태 최적으로 나누고 C는 다져진 상태의 최적을 자연상태 최적으로 나눕니다. 종별 보면 L과 C는 살펴보면 점진토는 1.25에서 1.35고 평균은 1.3이고 C는 0.85에서 0.95이며 평균은 0.9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진토를 기준으로 토양의 변화는 자연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로 되면 130%가 증가하고 다져진 상태의 최적은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90%가 변합니다. 그림은 토양의 최적 변화로 자연상태가 1루베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1.3루베에 130%가 증가되고 다진 상태 0.9루베로 90%로 변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절토 토량을 다짐 상태로 보정한다는 것은 절토 토량을 다져진 상태로 보정하여 성토 토량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토 최적과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토 토량은 자연 상태에서 깎아내는 토량이므로 100%이지만 다져진 상태 C는 9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토 토사의 토량은 보정계수 90%를 적용하여 보정량을 산출하고 암석인 경우에는 100% 그대로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간혹 다져진 상태의 최적 C가 0.85에서 0.95 범위 내의 값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토양의 종류를 살펴보면 원지반 토량, 굴착토량 N 내추럴입니다. 굴착할 토량으로 자연지반, 본바닥, 생땅, 제자리에서 흙으로 자연상태 토량을 말합니다. 다음은 흐트러진 토양으로 운반할 토량 L, 로스입니다. 운반할 토량으로 흐트러진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L 팽창률은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을 자연상태의 토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다져진 토량은 성토 토량 C로 콤팩트라고 합니다. 다져진 후 완성된 토량으로 수축된 상태의 토양이라고 합니다. C 압축률은 다져진 상태의 토량을 자연상태 토량으로 나눈 겁니다. 토량 환산 개수를 살펴보면 흙의 상태 변화에 따른 토량의 변화율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수입니다. 토양 환산 개수 표는 토양 환산 개수는 구하고자 하는 토량 변화율을 기준 토량의 변화율로 나눈 것입니다. 먼저 구하고자 하는 토량 변화율 Q가 자연상태, 흐트러진 상태, 다진 상태에서 기준이 되는 토량 Q는 자연상태에서는 1,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L분의 1이고 다져진 상태는 C분의 1입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가 L이고 흐트러진 상태는 1이고 다진 상태는 C분의 L입니다. 그리고 다져진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가 C고 흐트러진 상태는 L분의 C입니다. 그리고 다진 상태는 1이 됩니다. 보통 L값은 1.3이고 C값은 0.9값의 토양 환산 계수를 사용합니다. 표는 토양 토적 계산서 작성에입니다. 넘버 1에서 단면적 1이 1.93 그리고 토사가 단면적 0.18입니다. 그리고 넘버 1 거리는 측정관 거리는 20m입니다. 단면적은 3.26 그리고 토사 입적은 31.90 보정량 46.72 됩니다. 암석은 0.34 입적 3.4를 그대로 보정량 그대로 3.4를 적용시켜주고 토사는 입적 1.8에 보정량 C를 1.62로 보정해줍니다. 암석은 단면적 0.18에 입적 1.8을 그대로 1.8로 가는 거고 넘버 2에서는 단면적 2.5 입적 57.6 보정량이 51.84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암석은 그대로 가고 축구턱 파괴도 그대로 갑니다. 넘버 3에서는 단면적 0.08 그리고 보정을 해주고 축구턱 파괴에서 토사는 단면적 0.18에 입적 1.8을 보정량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리가 60m이고 입적이 133.30 입방이며 토사가 절토 부분에서 토사가 이고 절토 부분에서 암석 양이 6.8루베입니다. 축구턱 파괴에서 토사는 3.6이고 암석은 3.6입니다. 여기서 그 넘버 축구에서 보면 그 단면적이 1.44이고 넘버 1에서는 보정량계가 53.53입니다. 여기는 이 중에서는 성토 단면적이 3.2이고 입적이 46.40입니다. 그리고 유용토가 EF 중 작은 값이 46.4 그리고 차인토량이 7.13 누가토량에서 차인토량 누가집계가 7.13 그리고 넘버 2에서는 57.04는 합이 보정량 합계가 57.04고 이 중에서 성토 단면적은 0.34 그래서 입적이 35.7루베이고 그 다음에 유용토 중에 EF 중 작은 값이 35.7 그 다음에 차인토량이 21.34 누가토량이 28.47루베입니다. 이렇게 넘버 3에서는 보정량계가 24.84고 단면적이 4.96 해배고 입적이 53.30 루베입니다. 유용토가 24.84 차인토량이 28.46을 부족한 걸 뺀 거고 누가토량이 0.01입니다. 이 총 개를 보면 보정량 개가 A, B, C, D를 더해서 135.30이 나오고 성토 부분에서는 133.40 그 다음에 유용토 EF 중 작은 값 2와 F 중에 그러니까 2와 2에서 작은 값을 106.94로 합니다. 더하면 106.94가 됩니다. 그리고 차인토량이 0.01이 됩니다. 누가토량의 마지막 측점의 값은 차인토량 집계와 같습니다. 토적 계산법을 살펴보면 흙일의 공사비를 산출하려면 흙깎기 또는 흙삭기에 토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토적을 계산하려면 먼저 중심선에 따라 종단면도를 만들고 여기에 계획 시공 기준면을 그려 넣은 다음 각 측점의 흑각기의 깊이와 흑삭기의 높이를 정합니다. 그리고 각 측점의 횡단 측량에 의하여 횡단면도를 만들어 그 넓이를 구하고 여기에 각 점 사이의 거리를 곱하여 토적을 산출합니다. 노선의 토적 계산을 보면 토적을 계산하려고 먼저 횡단 면적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구하려면 횡단 면도를 몇 개의 삼각형 또는 사각형으로 나눈 후 각 삼각형과 사각형의 면적을 합계하거나 또는 도식법에 의하여 다각형의 횡단면을 같은 면적의 삼각형으로 고쳐 계산하며 또 구적기를 사용하여 도상에서 그 면적을 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양단면적 평균법 스말리안 공식을 보면 그림에서 양단면의 단면적을 A1, A2라고 하고 양단면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하면 그 토량 V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V는 A1 플러스 A2를 2로 나눈 거에다가 L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식에서 L은 토적 입방입니다. 이건 입방이고 A1, A2는 양단의 단면적 제곱미터 그리고 L은 양단면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실제 토적보다 약간 많은 값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도로와 철도의 토적 계산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림은 양단면적 평균법을 나타낸 겁니다. A1의 면적과 A2의 면적을 더한 다음에 그 거리 L로 나누는 겁니다. 다음 중앙 단면적법은 후보식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 단면적 AM을 구하여 이에 양단면 간의 거리 L을 곱한 것을 토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V는 AM 곱하기 L입니다. 또는 V는 이런 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V는 토적 입방이고 그 다음에 중앙단면적 AM은 중앙단면적이고 L은 양단면적 간의 거리를 말하며 B1, B2는 양단의 나비 M이고 H1, H2는 양단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이 식에 의한 토적 계산은 실제 토적보다 약간 부족한 값이 나오지만 그 오차는 양단면적 평균법의 경우보다는 오히려 적습니다. 그림은 중앙 단면적법의 그림입니다. A1과 여기 A1과 A2의 그 중앙 지점 AM을 구한 후 거리 L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다음은 각주체 공식으로 리케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단면이 평행이고 닮은 꼴은 아니지만 변수가 같은 다각형으로서 각 측면이 모두 평행인 것을 주상체라고 하며 그 토적은 다음 식으로 구합니다. V는 6분의 H로 A1 플러스 4AM 플러스 A2를 입니다. 식에서 V는 토적 입방이고 높이는 H는 높이 그리고 A1, A2는 양단의 단면적 AM은 중앙 단면적을 말합니다. 이 공식은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세밀한 계산을 해야 할 때 이용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들 공식에 사용에 필요한 A1, A2 및 AM의 단면적은 측량에 의하여 총 단면도와 횡 단면도가 얻어지면 도면상에서 계산됩니다. 그림에서 주상체 토적 계산식을 나타냅니다. 밑에 AM이고 가운데 A1의
단면적, 그리고 중앙 AM의 단면적, 그리고 각주의 윗부분인 A2의 단면적입니다. AM에다가 4를 곱하고 총 이 H 높이에다가 6을 나눈 겁니다. 이거는 위에서 봤을 때 모양입니다. 다음 넓은 지면의 토적 계산을 보면 직사각형 기둥법으로 단형 주체법이라고 합니다. 구형 주체법입니다. 그러니까 구형 주체법이고, 정리해야 할 구역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직사각형의 각 모서리에 말뚝을 받고 그 지점의 높이를 재어 이것을 h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직사각형에 대한 말뚝의 높이를 h1, 두 개의 직사각형의 공통된 말뚝의 높이를 h2, 세 개의 직사각형의 공통된 말뚝의 높이를 h3, 네 개의 직사각형의 공통된 말뚝의 높이를 h로 h4입니다. 4개의 직사각형의 공통된 말뚝의 높이 h4로 하는 각 직사각형의 넓이를 a라고 하면 토적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V1의 토적은 4를 a로 나눈 겁니다. h1, h2, h4까지를 해서 4로 나누는 거고, h2는 h2 플러스 h2 플러스 h4를 4로 나누는 것. 그리고 전체 토적은 V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V는 4를 A로 나눈 건데, H1을 다 합하고, H2를 다 합한 거에다가 2를 곱하고, H3를 합한 거에다가 3을 곱하고, H4를 합한 거에다 4를 곱해서 합니다. 그림에선 직사각형 기둥법을 나타냅니다. H1, 그러니까 하나의 직사각형에 대한 말뚝의 높이 h1, 그리고 두 개의 직사각형의 말뚝 높이 h2, 그 다음에 세 개의 직사각형 높이 어디냐? h3와 그리고 또 h4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다음은 등고선법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고선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토적을 계산할 때는 이 등고선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등고선 중에서 최고 또는 최저인 것으로 둘러싸인 평면적을 A1이라 하고, 차례로 A2, A3 해가지고 AN인 면적을 구적기로 측정하거나 또는 계산법으로 하는데, 이것을 프리즘 방법이라고 또 합니다. 주상체의 공식을 적용하여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1과 A3에 대한 토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먼저 A1은 A1 플러스 A2, A3에 H를 3으로 나누는 거고, 또 A3와 A4에 대한 토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A2는 A3에다가 A4에다가 4를 곱하고 A5를 곱해서 3을 나누고, 이상과 같이 해가지고 V는 n분의 3에서 3분의 h는 n분의 2 플러스 4 n분의 1, a는 n분의 1, n-1, a는 n으로, 이것을 모두 합한 토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고선법을 응용하여 토적을 계산하면 정밀하게 되지 않은 결점이 있지만, 이들의 등고선을 정밀하게 그리고 높이의 차를 적게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공식은 저수지의 용적이나 물의 양을 계산할 때에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림은 등고선법에 의한 토적 계산을 나타낸 겁니다. H1 면적, 등고선 간격에 따라서 H2, H3, 등고선 높이에 따라서 AA형까지 곱하고 H는 등고선의 높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은 인도 설계 따라하기 87쪽과 개정 이목 토목공학 2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